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재가 당장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추가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한일 간 경제 갈등이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죠. 김대우의 경제 읽기 오늘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도 역시 저희가 다룰 주제 브리핑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제 읽기 브리핑입니다. 자, 일본은 소재 100년 제국이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언급을 하면서 소재 분야에서 일본과 다른 나라의 기술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집중 투자를 했지만 갈 길이 멀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해서 국산화를 사실상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산화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3%입니다. 올해도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 장비 개발에 우선 예산 사업으로 약 6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10년간 1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이 추가 규제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추가되는 품목은 군 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 정부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자, 하지만 분쟁 절차에 들어갈 경우 실제 소송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통상 전문가들은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양국 업계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돼서 외교 정치적 협의가 우선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경제 읽기 진행하면서 사흘 연속 같은 주제를 다룬 적이 거의 없는데 그만큼 이제 이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라고 저희도 생각이 들고 우려가 아무튼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들이 좀 추가된 게 있어서 저희가 뭐 이제 뒤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일부 이제 일본 여론을 보니까 좋지 않은 얘기도 좀 들립니다. 그 일본 언론이 보면 아베 정부의 그렇게 큰 쓴소리를 잘 안 하는 편이라고는 들었는데 예.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일본 언론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시면 일단 어떻습니까? 예, 가장 주목할 만한 예. 언론 논조가 아사히 신문인데요. 예. 아사히 신문은 상당히 친정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론에서는 아주 정면으로 대놓고 예. 이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 철회하라고까지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요구를 했어요. 현재 이렇게 하면 한국을 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예. 기업에 손해가 될 수가 있다. 일본의 국격이 떨어지고 예. 일본은 이 통상을 가지고 전쟁을 삼는 이른바 보호무역 국가다라는 이런 인식을 줘서 일본의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예. 일본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도쿄 신문이라든지 도하 매체는 이번 조처를 잘했다. 정말 기대하던 바다 아베 정부가 잘했다. 이런 논조는 거의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국민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보다는 우리는 예. 당하는 입장이고 저쪽은 다 하는 그렇겠죠. 입장이니까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경제를 관련한 경제부 기자 또는 경제 저널리스트, 경제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이걸 감정적으로 해결하면 일본에도 더 손해가 많다. 예. 이런 논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일본의 내일부터 이제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해서 예. 이제 감시 감독, 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저것이 일본이 그동안에 준비해온 한국에 대한 이 징용 보복 카드 100개 중에 겨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추가적인 것들이 더 많이 준비돼 있을 것이다. 예, 교토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예. 그것보다 100배 많은 것이 지금 번호 순으로 시리얼로 쭉 준비돼 있다. 그래서 계속 터지는 거고 이번에는 간보기로 가장 약한 부분 하나를 지금 터뜨린 것이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도 않고 일체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각종 이 고위 관계자들이 기자 인터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교토통신 보도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은근슬쩍 지금 내주고 있는, 정부가 공식 확인을 하지 않지만은 계속 강화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와세다 대학의 유명한 후지카와 교수 같은 경우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한국이 지금 사태를 착각하고 있다. 일본은 예. 여기에 운명을 걸었다. 예. 100배 이상의 강력한 지금 카드가 준비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걱정이네요. 예, 우려되는 상황인데 예. 정부가 지금 WTO 제소를 위해서 법률을 검토하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이제 WTO 제소가 우선 제소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이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일본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우리가 함부로 제소를 했다가는 일본의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정부 일각에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현실적인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WTO에 제소를 하면 그 소장을 왜 우리가 제소한다라는 그 소장을 예. 중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은 바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제출했다가 일본의 의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소장을 바꾸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전략적 실패를 미스를 하게 될 수가 있다 해서 그렇겠네요. 좀 네네네. 조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WTO 제소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 오늘 하냐 내일 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예, 네.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최근에도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 제소를 해서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저 제소에서 이긴들 크게 실익이 없다. 그리고 이긴 결과가 2년 내지 3년 후에 나올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이미 다 터지고 당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좀 다각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정부의 또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데 성윤모 장관 한마디 외에는 예. 특히 외교 당국인 강경화 장관은 실종돼 버렸어요. 안 보인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마치 잘못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오해까지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 있기는 있어요. 물론 예. 그러나 우리 정부가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WTO 제소보다는 좀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WTO 제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조치가 WTO에 어떤 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관리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주 있어서요. 적확한 지적이신데 그게 예. 지금 한일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WTO 규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법 중에서도 상법 관련된 법이 형법보다 훨씬 복잡다단하거든요. 예. 예. WTO의 유명한 규정, 아티클 11, 11조 규정이 있습니다. 예. WTO 11조 규정에는 다른 나라에 어떠한 이유로도 수량 제한을 하면 안 된다. 예. 판매하는 것을 어떤 나라는 적게 팔고 어떤 예. 나라는 많이 팔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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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 조항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예.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느낀다면 예. 여기에 대해서는 WTO는 언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WTO 사항이 아닌 것이죠. 예. 네네네. WTO는 자유무역만 관장을 하는 것이지 국가 간의 전쟁 상황이나 예. 안보 문제를 관장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안보 문제다. 일본이 이번에 내일부터 규제한다는 세 가지 머티리얼, 이 세 가지 소재는 예. 그것이 이른바 에칭가스라든지 불화수소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도 바로 군사용 무기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한국과의 안보 상황이 좋지 않고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 그 제품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좀 더 챙겨보겠다는 것이지. 예. 언제 우리가 수량 규제를 했냐. 그런 면에서 WTO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예.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물론 저것은 속으로는 예. 본인도 알고 있죠. 저것이 예. 위반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네네.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것을 위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뒤엎어야 되는 예. 증거 책임의 의무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WTO 제소로 갔을 경우에 예.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야죠. 예. 그럴싸한 논리를 들어서 이것은 안보 문제다.
라고 이제 들고 나온 것인데 이거에 또 이제 반한 우리 측의 논리도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그런 논리를 잘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듣고 아까 강경화 장관 얘기를 잠깐 하셔가지고 뭐 아예 뭐 이 사태에서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다.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서 뭐 따로 뭐 저희가 뭐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니까요. 자, 이제 우리 추가적인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오늘 나온 거는 정부에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 반도체 소재, 뭐 부품 이런 거 장비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 해서 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대목 이 소재 부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시키겠다 하는 것은 전 대단히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대하면서 이코노미스트의 한 사람으로 저는 굉장히 좀 자괴감, 한국이 아직도 부품 소재 산업이 이렇게 약해서 일본한테 업수임을 당하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통탄하게 느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번이 만약에 우리가 소재 산업이 발전했다면 일본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또 제가 그 몇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일본의 지금 소재 부품 산업이 업체들이 만약에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이 이 산업이 발전해 버리면 자기 나라 물건을 팔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속으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본의 의존도가 높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일본 수출하는 소재 수출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주지 않으면 걔들이 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객인 것이죠. 우리가 주 고객, 아주 큰 고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정부의 그 타겟 조정을 한 것은 우리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비 타당성 검사를 거쳐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하겠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오히려 이런 면에서 우리가 100년 전에 일본을 향해서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걸 했는데요. 뭐 저라도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하면서 한국의 소재 부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 너도 나도 돈을 좀 모아서 소재 부품 육성 펀드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뒤따르는 이제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소재 산업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역사가 있는 겁니까? 일본은 소재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요. 일본에서 경제 관련 서적으로서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이 1989년에 나온 한국의 몰락, 한국의 붕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부제가 뭐냐 그러면 가마우치의 효과입니다. 가마우치라는 게 새예요, 새. 중국 상하이에 있는 이런 새인데요. 어떻게 보면 꽁처럼 생겼고 또 어떻게 보면 오리처럼 생긴 건데 이 중국 상하이에서는 이 가마우치를 어릴 때 알을 주스다가 키웁니다. 그러면서 목에 줄을 감아놔요. 가마우치가 사냥을 잘하거든요. 물고기에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목에 이 줄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넘기지 못해요. 그거를 가지고 어민들이 대신 먹습니다. 그 대신 가마우치한테는 조그만큼 이 식량을 주는 거거든요. 바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일본이 어부고 한국이 가마우치라는 새라는 겁니다. 소재 부품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가마우치가 물고기 사냥하듯이 열심히 수출해서 팔아오면 딱 목에 걸린 그 핵심 부분은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해서 일본이 자신감이 있는데 이것은 오랜 전통이 있죠. 특히 소재 부품이라는 게 우리 일각에서는 이번 제조 조치와 관련해서 뭐 무슨 반도체 부품을 규제한다 이런데 그건 전혀 좀 인식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번에 규제하겠다는 그 품목들은 말이죠. 부품이 아니라 이를테면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웨이프를 정밀하게 자르는 이 에칭 가스라는 게 가스만 투입하면 반도체 부품이 갈라지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거든요. 이것은 수요가
한꺼번에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단위에서 해줘야 되는데 일본은 오래전부터 중소기업 단위의 제조업이 오래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정부에서 키워줬고 예. 저걸 지금 큰 일본의 대기업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대부분 예. 중소기업들이 하는데 예, 예. 우리는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관계가 깨지면서 예. 크지 못했고 그런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또 장악 중간에 잡아먹는 이런 형태도 있었단 말이죠. 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돈만 6조를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왜 부품 소재 기업을 키워야 되느냐. 예. 제 개인적으로는 산자부 산하청으로 예. 중소기업청이 문제가 아니라 부품 소재청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정말 근원적인 고민을 우리가 예.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해봐야 되겠네요. 예, 시간이 저희가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내일 저희가 이 주제를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큰 이슈라서 매일매일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경제읽기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